박가희 방송에서 일본이 현금 사회다. 예. 그러면 항상 댓글이 달려요. 오상, 일본은 음식점이라든지 어디서 계좌이체로 돈 받거나 그런 문화는 없나요? 현찰 좋아하면 계좌이체도 발달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나요? 예, 안 합니다. 아니요, 못 합니다. 못하죠. 계좌이체가 실시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살면서 느낀 한국보다 불편한 점이라는 내용인데 어머. 오랜만이네요. 생활 관련 내용인데 음. 요 최근에 그 한국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그 불효자지만은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리고자 은행 업무를 좀 했는데 여기서 좀 이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좀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야 이건 좀 너무 불편하다라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은행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원래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은행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당장 우리 취미 곧 어디 병원 갔다 왔는데 그런 데서 좀 느끼는 좀 차이점이라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본 여행에서는 좀 느낄 수 없는 한국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응당히 느낄 수 있는 일본의 좀 약간 불편한 점 예, 그런 걸로 몇 개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병원 관련 얘기입니다. 어머. 그 일본 살면서도 저도 병원 갈 일이 꽤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도 물론 있거니와 아니면 이제 감기 걸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코가 좀 막히는 약간 축농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취미코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 좀 갈 일이 있는데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시간보다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거는 한국도 그렇죠. 여러분 동네 이비인후과, 동네 내과에 가서 얼마나 기다리세요, 여러분? 체감적으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게 항상 이제 문제거든요. 무슨 말? 너무 오래 기다린다 이래가지고. 맞아. 지난 2018년 니케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18년. 병원은 왜 이렇게 기다리는가? 이런 주제가 뭐 2018년뿐만이 아니라 항상 나온 주제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은 자주 있었어요. 당장에 작년 2025년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런 뉴스를 냈어요. 병원 진찰까지의 대기시간 30분 이상, 외래 환자의 4할. 일본 후생 노동성 이런 건 조사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의사 선생님은 얼굴 잠깐 보는 건데 그 얼굴 보러 가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이래가지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체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예약할 수 있는 병원은 확실히 30분 이내로 그 검사라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예약이라든지 하고 있지 않은 병원도 정말 많아요. 거기 가면 두세 시간 코스. 아, 그렇죠. 응. 당장에 어제 취미코가 이비인후과 갔다 왔는데 취미코 예. 얼마나 기다렸죠? 3시간. 3시간. 이비인후과 동네 갔다 오면 3시간. 전체 3시간. 근데 선생님이랑 얘기한 건 저는 1분. 1분. 응. 좋네요. 선생님이 1분인데 어떻게 3시간 기다리지? 디즈니랜드인가? 그죠? 예. 이 일본에 앞으로 더 길어질 거다라는 말이 있어, 사실. 그래? 예. 왜냐라고 했을 때 2020년에도 문제제기 했었죠. 후생노동성에서. 예. 외래 진찰 80대 이상 분들의 횟수가 너무 많다. 이게 후생노동성 자료인데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일본이 90년대에는 12%였다가 2040년에는 이제 34%. 당장 최근에 30%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29몇 %라서. 3명 중에 1명은 만 65세 이상이에요, 일본은. 연령별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 병원 간 횟수. 85세 이상 29번. 80세에서 84세 31번. 75세에서 79세 28번. 이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당장에 박간영 오상이는 취미코가 30대 후반이고 제가 40대 초반이잖아요. 저희는 진짜 1년에 그렇죠. 많이 가봤자 뭐 몇 번 안 돼요. 이것보다 두세 배 이상은 더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일본에서. 근데 이 어르신의 숫자가 매년 일본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이 대기실이 농담 아닌 게 아니라 어르신으로 꽉 차 있어요. 자, 평일에 항상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나쁜 말 아닌데 보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신 분이 아니야. 뭔가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앉아있단 말이에요. 또 그분들 빨리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게. 나 항상 그게 궁금해요. 왜 빨리 나오지 않는지.
나는 가면은 이제 어디 아파서 왔어요? 아, 코가 막혀서 이제 꼭 갈아야겠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 난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하는지 빨리 나오질 않아요. 제가 신혼 때 잠깐 개인 병원에서 접수 알바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이 경험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선. 뭐 시작했을 때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뭐 줄 서 있어요. 기다리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있잖아. 최근 일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죠. 상태 말고 그냥 약만 주세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럴 때도 요즘 선생님 어때라든지 우리 손자가요 라든지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면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병원 같은 데 아예 이런 게 잘 없는데 우리가 흔히 가는 동네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은 인구 비율상으로도 뭐 어르신들이 많은 일본이다 보니까 그게 매년 늘어가다 보니 가끔 아픈 사람들이 병원 한번 가면은 외래 환자잖아, 똑같은. 근데 그분들은 항상 이게 예약도 하고 자주 리피터다 보니까 뭐 미리미리 들어간다든지 바쁜 시간을 안단 말이에요. 항상 먼저 와 있어.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나보다 앞에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프면 고생이라는 게 의사 선생님만 보기가 고생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게 병원 얘기고, 근데 이 병원뿐만도 아니죠. 주민센터.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뭐 엄청 오래 기다린다 잘 없으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 가가지고 인감증명 받아야 돼. 아니면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뽑아야 돼. 그런 분들. 아니면 우선 무슨 얘기예요? 요즘은 다 정부 24로 집에서 뽑는다든지 하는데 주민센터 갈 일이 있나? 그래도 혹시 가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개념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거의 안 기다리시죠. 우리 경험적으로도 한국 가서 뭔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 없네요. 없죠. 기본적으로는. 가면은 이제 쓰는 것도 어떤 데는 있잖아. 종이 써서 내는 것도. 쓰는 것도 필요 없어. 앉아있으면 무슨 일 오셨어요? 이래가지고 저 이거 뭐 때려고요. 예, 주민등록증 주세요.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이제 하는 다가가는 서비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일절이 빠르시네요. 역시. 진짜 빠르죠. 예. 그거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게 오지게 오래 걸려요.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의 그 구청, 구약소 이런 주민센터에 가기가 싫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싫다. 저도 싫습니다. 왜냐면은 가서 일단 번호표 뽑고 번호표 뽑는 것도 바로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쓰는 이런 신청서 같은 서류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부터 먼저 써야 돼. 종이가 있거든. 그걸 쓰고 나서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쓰기도 전에 번호표 뽑으면 혼나요. 그래서 이제 쓰는 것도 막 있어. 내 이름이 뭐시기, 뭐 주소 쓰고, 나이 쓰고, 주소가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자로. 다 쓰고 이제 하고 이제 번호표 뽑아서 이제 앉아.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번호표 불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게 아까 대충 이제 1시간 정도 있잖아요. 예, 기다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쿄에 있는 코도구네요.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 이래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오지 말라고 써놔요. 대기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대기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 왜 써놓은 것 같습니까? 클레임이 오지게 나오거든요. 이게 도쿄 이런 지역뿐만도 아니죠. 일본의 시즈오카예요. 주민 이동 전출 20분에서 45분. 이게 주민등록증 이거 인증 갱신 같은 거거든요. 30분, 40분. 호적 신고 30분, 1시간 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도쿄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길어지는 거죠가 아니라 아니에요. 지방 도시에 지방 도시도 항상 이렇게 길어진다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느끼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릴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주민센터라고 하죠.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일본은 동사무소가 없습니다. 일본은 뭐가 있냐? 한국으로 치면 구청에서 해야 돼요. 그 구에서 관할하는 데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호적, 그 다음에 뭐 전입, 전출 그거 다 해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시구가 없으면은 한국처럼 면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건데 아예 촌이면 더 빠른 경우가 생겨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치아쿠바라 해가지고 다 하거든요. 어중간한 아니면 대도시면은
무조건 시에서 구가 나온단 말이야. 도쿄도 마찬가지고 저희 삿포로도 구청입니다. 근데 구청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일을 한다 생각해봐요. 그럼 대충 사이즈가 나오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상. 그러니까 이제 가면 이제 뭡니까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건데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본도 도입을 하죠. 한국처럼 정부 24는 아닌데 편의점에서 간단한 거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에 이런 사본이라든지 인감등록증명서라든지 호적증명서 이거는 이제 떼일 수 있게 만들어놔요. 편의점 있잖아 프린터기 단말기에 IC카드 인식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삑 이래가지고 이걸 뽑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예. 어떤 단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 뭐 초본 때인데 뭐 400원, 인감증명 600원, 뭐 가족관계 1000원 대충 이 정도로 뽑아가요. 잠깐만요. 400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2026년인데? 그렇죠. 왜냐면 집에서도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어머나. 오히려 이거 돈 받는다고 먹으라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일본은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지방마다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 오사카 기준입니다. 창구에서 주민등록증 사본 뽑으려면 300엔, 우리나라도 3,000원이고 편의점 하면 200엔 좀 할인해 주는 거예요. 오사카는 좀 저렴하지 않아요? 오사카는 좀 싼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400엔 정도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예. 주민등록 등초모 떼는 게 10배예요. 한국에. 근데 기다리는 시간도 있어. 그러니까 비싸다고는 못 느껴요. 왜 이걸 비싸다고 못 느껴? 일본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 돈을 주고 했으니까. 근데 바깥에 모상 뭐야? 한국 사람이잖아. 난 한국에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일본 와서 이런 걸 하면은 짜증이 나요. 편의점에 교부되는 건 아까 말한 주민등록증 뭐 사본이라든지 있잖아요. 인감 증명서는 되는데 여러분 나오죠. 편의점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꽤 많이 있죠. 편의점에서 안 됩니다. 편의점은 안 됩니다. 얘들은 뭐예요? 무조건 창고 가야 돼요. 예. 이유 불문이에요. 이 종류는 다 창고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창고가 얼마나 줄 선다고요? 1시간 이상 무조건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창구에 줄이 쫙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은행입니다. 아, 짜증나죠. 옛날부터 그렇죠. 이거는 제가 따로 창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창구 말도 못해요. 예, 한국도 창구 업무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일본 은행 창구는 정말 헬 오브 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은행에서 창구 업무 안 하는 게 낫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요 최근에는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달됐어요. 일본 은행도. 그래서 이제 이런 창구를 가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인터넷 뱅킹으로 됩니다는 까지는 왔어요. 일본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짜증나는 거는 앞서 얘기한 뭐 기다려서 짜증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떠나서 시스템적으로 짜증이 나요. 이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짜증이 납니다. 맞아. 시스템화 되었는데 아직까지 좀 불편하네요. 그렇죠. 자, 어떤 게 짜증나? 계좌이체입니다. 계좌이체. 바카이 방송에서 일본이 현금 사회다. 일본 사람들이 현찰을 많이 써요. 몸식 정도 그리고 현찰을 받아요. 이런 영상을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항상 댓글이 달려요. 오상, 일본은 음식점이라든지 어디서 계좌이체로 돈 받거나 그런 문화는 없나요? 현찰 좋아하면 계좌이체도 발달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 하나요? 예, 안 합니다. 아니요, 못 합니다. 못하죠. 왜 못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계좌이체가 실시간이 아니라서 그래요. 처리하는 은행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쏠게요 이러면 띠리링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일본은 일단 그 타이밍이 처리하는 은행마다 내가 지금 보냈는데 처리를 바로 해줄 때도 있고 바로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그래도 뭐 실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지금 뭐 당일 처리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당일이 되는 날도 있고 당일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휴일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예 송금 자체가 막힙니다. 예,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은행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불만을 두는 은행이 생겨. 어디? 일본의 나름 이제 뭡니까? 인기 은행이죠. 라쿠텐 은행, 인터넷 은행입니다. 아니 인터넷 은행이라면 바로바로 되지 않나? 예, 바로바로 돼요.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인터넷 은행이면은 바로바로 되는데 공유일은 뭐 상관없어요. 계좌이체가 바로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인터넷 은행만 쓰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이 인터넷 은행에서 아까 말한 일반 유명한 미쯔비시 은행, 뭐 미즈오 은행, 아니면 미쓰이 은행 이런 데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받는 은행이
대응이 안 되면 돈이 안 가요. 받는 은행에서 놀면은 인터넷은행은 돈 보냈다로 나와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좌이체를 하는데 우리 인터넷 은행은 주말에도 영업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 인터넷 은행에 돈이 빠져나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 빠져나가. 그럼 상대방이 받았냐?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상대방 은행은 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빠져나갔는데 상대방은 안 받고 있고, 그리고 공휴일 끝나고 평일이 되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들어오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돈이 며칠간 사라져요. 주말 동안에. 그러니까 한국처럼 예를 들어 있잖아. 붕어빵 가게 앞에 계좌이체 은행 계좌 안 적어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이 시스템은 봐. 아저씨 일본에서 제가 보냈어요. 다코야키 주세요. 이래봐. 그럼 아저씨는 뭐예요? 다코야키 받으려면 주말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 못하는 이유가 하나 또 있는데, 계좌이체 하잖아? 일본에서도. 근데 자기 은행이랑 보내는 은행이 다르면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게 한국은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자기 은행 아닌 은행에 보내려고 하면 수수료가 오지게 비싸요. 오지게 비싸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220엔 요즘은 이게 보통이네요. 타행송금 수수료 있잖아요.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마다 월 5번까지는 곤참이다라든지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자기 은행이랑 다른 은행 보내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수수료 때문에. 그러니까 어렵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공휴일에 은행이 논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 여러분 3대 연휴, 골드니크, 연말연시, 오봉, 이런 연휴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올스톱이에요. 요 당장에 요 최근에 일본의 골드니크 때의 우체국 은행 5월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 올스톱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 송금, 타행 송금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못해요. 이런 장기 연휴 전에 돈을 미리 뽑는다. 현찰 있잖아? 뽑아가지고 뭘 쓴다라든지 그 전에 미리 일을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때 돈이 안 들어가요. 왜 은행 이 얘기 이번에 들고 왔냐면, 우리가 이번에 어버이날 때 그렇죠. 송금하려고 했는데 많이 고생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버이날에 제가 돈을 미리 송금하려고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되니까 일본에서 했는데, 어버이날이 언제? 5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리 돈 넣어놓고 해야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아다리에 딱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오늘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이 입장에서 은행 업무 볼 때, 아니면 구청 업무 이런 거 볼 때 잠깐 나갔다 할 때도 있잖아. 저 오후 반차 쓰기 싫어, 오전 반차 쓰기 싫어서. 근데 일본은 뭐예요? 이걸 하려면 무조건 반차를 써야 돼요. 은행 업무 봐, 오늘 오후 휴가 내고 갑니다. 서류 떼러가, 오늘 휴가 내고 갑니다. 이거 안 하면 일본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일본. 일본 그래서 반차 낼 때 업무, 은행 이러 하면은 당연히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이. 왜? 그거는 오래 걸리는 거니까. 자주 있었네. 은행 가야 되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구청 가야 되니까. 구청 가야 되니까. 진짜 자주 있는 자주 이유요. 있습니다. 일본 그걸 당연한 사유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반차 사유. 맞아. 아니면은 그냥 하루 저 오늘 하루 그지 휴가 내가지고 아침에 가서 서류 떼고 오후에 병원 가겠습니다. 오케이.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사회적으로 용이 되는 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예. 재밌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그럼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잠깐 갔다 와. 하던 일 하고 잠깐 점심시간에 좀 가서 오늘 점심 빨리 먹고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쿠사리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일 가는 문화가 비싸가 많이 느끼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 여행 오신 분들에게는 좀 다른 일본 생활에 이런 좀 빨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그런 얘기를 요 최근에 경험한 게 있어서 좀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일본 생활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솔직히 오늘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 끝이 없어요. 맞아. 예. 근데 이건 아까 말했지만은 일본에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한국에서 빨리빨리 문화를 경험을 하고 바로바로 됨을 아는 사람들 입장이어야지 일본 이런 게 아주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지. 아니, 일본 사람들도 불편하다고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 모르니까 에이 불편하네. 근데 어쩔 수 없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바꾸면 되잖아 라든지 그렇죠. 느끼잖아요 우리는. 근데 바꾸지 않고 있다는 거. 신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상당히 이런 데서 이제 나가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맛집에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는 1시간은 안 아까운데 서류 떼려가서 1시간 기다리면 시간이 오지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냥 버리는 시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있을 때 저도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주미쿠랑. 당장히 저도 뭡니까? 최근에 이제 이 마이너버 카드 갱신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거 보면은. 왜냐면 내 미래가 그려지거든. 가서 창구 접수하고 앉아서, 파크 준시크상 이래가지고 이제, 하이! 이래가지고 받으러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픈런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은. 구청 오픈런. 누가 보면 백화점 명품 사는 것 같아. 아침에 줄 쫙 서 있어요. 왜? 기다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가서 창구에 번호표 뽑고 있잖아, 신청하는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우프죠? 예. 정 우프는 은행도 오픈런이고, 그런 은행 창구 오픈런.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병원 오픈런. 병원, 우리도 자주 합니다, 오픈런. 그 다음에 주민센터 오픈런.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사는 유럽은 어때요? 미국은 어때요? 요딴 식으로 이제 좀 이상한 댓글을 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럽이랑 미국이랑 한일은 다르잖아. 니들은 아시아가 아니잖아요. 문화권이 다르고, 시스템적으로도 다른데, 한일은 문화적으로 비슷하고 시스템적으로 비슷하니까 제가 이걸 있잖아, 비교를 하는 거지. 대도 안 한 데서 유럽은 뭐 병원 만나 어쩌고 뭐 한 달 걸리네. 그건 니들이 유럽이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한일과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데 걔들은 피부 세포도 완전 다른데 그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도 안 한 걸 비교하는 댓글이 가끔 달리는데 오늘도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영상 밑에 한번 댓글 보세요. 댓글 100% 있습니다. 내가 사는 미국 뭐 어디 주는 뭐 유럽은 100% 있으니까 가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유럽에서는 이 두세 시간 기다리는 건 일상이에요 라든지 아마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그죠. 니들은 밥 먹을 때도 2시간, 3시간 먹으면서 뭘 그걸 기다린다고 해.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비싼 한일 간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해 본 겁니다.